이거 스님 지난번에 첫날 나오셨을 때 했던 거라서 가볍게 가. 따뜻한 온, 모두의 온,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줄 온마을 데이트. 사람은 일생 동안 3권의 책을 쓴다고 합니다. 첫 번째 1권은 과거라는 이름의 책인데요. 이 책은 이미 집필이 완료돼서 책장에 꽂혀 있다고 해요. 두 번째는 현재라는 이름의 책이에요. 이 책은 지금의 몸짓과 언어 하나하나가 그대로 기록되고요. 세 번째는 미래라는 이름의 책이죠. 그러나 이 셋 중에서 제일로 중요한 것은 현재라는 책이고 1권과 3권은 부록에 불과하다고 해요. 오늘을 얼마나 충실히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인생은 연령에 따라 각기 다른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 10대에는 공부, 20대에는 이성, 30대에는 생활, 40대에는 자유, 50대에는 여유, 60대에는 생명, 70대 이상은 기다림으로 채워진다고 해요. 과거는 시효가 지난 수표 같은 것이고 미래는 불확실한 약속 같은 거지만 현재는 현찰과도 같은 것이죠. 오늘은 이 땅 위에 남은 내 생의 첫날입니다. 행복한 미래를 원한다면 오늘 하루를 사랑해야겠죠. 안녕하세요. 온마을 청취자 여러분. 지난 한 주도 행복하셨나요? 저는 여러분의 달달한 그녀 정원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제 옆에는요 형각 스님 모셨어요.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기온이 많이 떨어졌는데 잘 지내고 계셨죠? 예. 네. 스님 혹시 그 사람들이 숨기지 못하는 3가지가 혹시 뭔지 아실까요? 감출 수 없는 것. 네. 글쎄요. 갑자기 질문을 받아서 네. 어쨌든 밝히고 싶지 않은 것들이 사람마다 있을 텐데 밝히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감출 수 없는 거. 저희가 뭐 이게 뭐 부끄럽거나 이래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도 그걸 막 나와. 제가 뭐 의지가 없이도 막 나오는 거, 표현되는 거. 성격 아닐까요? 어렵죠. 제가 찾아봤는데 네.
사랑을 그렇게 못 숨긴대요. 사랑을 하면 그냥 얼굴에 탁 나타나가지고 사랑을 못 숨긴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가난한 걸 또 못 숨긴다고 해요. 어떻게든 뭐 포장을 잘해도 가난한 거는 또 드러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채기를 못 숨긴다고 해요. 뭐 참다 나고. 제가 사실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졌잖아요. 며칠 예. 사이에. 또 어제부터 자꾸 감기가 살금살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 내내 재채기를 하다 왔거든요. 콧물 줄줄의 재채기. 코로나는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하면서 훌쩍훌쩍 대거나 느닷없이 재채기가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아서 감출 아마 수 없는 거니까 감추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방송하다가 갑자기 재채기해서 스님께서도 깜짝 놀라실까봐 제가 이제 미리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늘 매일매일 바쁘시죠? 누구나 네. 다 비슷할 텐데 네. 이제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고 네. 움직인다는 것은 어쨌든 바쁜 연속이기 때문에 네. 바쁜 거는 한편으로 고단하긴 하겠지만 네. 삶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거라서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냥 좀 바쁘면 바쁜 예. 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예. 그냥 활기 있게 살면 되는 거죠. 자, 오늘도 온마을 데이트 달달하게 달려볼게요. 여러분, 저랑 데이트 하실래요? 내 맘을 한 번만 만져줘요. 온종일 이렇게 서늘해요. 겨울보다 차가운 하늘 그 아래 내가 서 있으니 눈물도 얼어버릴 듯해. 조용히 한 번만 불러줘요. 수없이 말하던 내 이름을 영원을 거슬러 하루를 아니 1분을 보게 돼도 그럴 수 있다면 견뎌낼게. 그 기다림 끝에 그대가 서 있어 주길. 내겐 그림 같았던 그대와 기억, 아주 오래 기다렸던 선물 같은 하루. 긴 시간을 건너서 내게 닿을게. 내 마음에 첫눈이던 그대, 넌 언제나 내게 나듯하다. 그대와의 시간 그 하루가 내겐 왜 이렇게 아픈가요? 너의 옆에 내가 서 있고 서로 웃을 수 있는 하루. 그릴 수 없어서 눈물 나죠. 이게 꿈이라면 내 마음을 전해줄 텐데. 내겐 그림 같았던 그대와 기억, 아주 오래 기다렸던 선물 같은 하루. 긴 시간을 건너서 내게 닿을게. 내 마음에 첫눈이던 그대, 함께 울고 많이 웃던 우리,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던
내겐 하루 같았던 너와의 기억 가슴 뛰게 아름다웠던 너와의 시간 그대 입술에 이젠 인사를 하죠 그대 눈에 그대의 숨결에 부서지게 그대를 안는다 조용히 한 번만 들어봐요 내 주위 기울리는 정준일의 첫눈이었어요. 자, 어제는 원주에도 첫눈이 내렸어요. 스님 혹시 첫눈 내리는 거 보셨어요? 첫눈이 산 위에 있는 것을 보기는 했는데 네. 발밑에서는 못 봤습니다. 아, 발밑에도 못 보시고 그 첫눈이 작년보다 약 한 달 정도 좀 빨라졌다고 해요. 그 지난 주만 해도 사실은 조금 낮 시간에 좀 따사로운 예. 날씨가 이어졌는데 비가 온 후에 언제 따뜻했냐 싶을 정도로 아주 기온이 뚝 떨어졌고요. 또 원래 뭐 가을비가 내리면 기온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뭐 기온이 떨어지는 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첫눈까지 꼭 선물 받은 기분? 그 이렇게 뭐 첫눈까지 선물을 받을 줄 몰랐는데 드라마나 우리가 영화를 보면요 첫눈 오는 날 막 그러잖아요 연인들이 야 뭐 첫눈 오면 어디서 만나자 뭐 이런 약속도 하고 그 이런 대사도 있고요. 그 첫눈 하면 왠지 막 가슴 설레이고 막 로맨틱해지는 것 같아요. 그 혹시 스님께서도 첫눈의 기억 중에 뭐 특별히 혹시 기억나는 이런 특별한 기억들 있으실까요? 저희들은 이제 산중에서 사는 기회가 많아서 네. 이제 기온차 때문에 이런 시내보다는 눈을 일찍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첫눈도 네. 아마 느끼지 못한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눈이 맞아요. 직접 만져지거나 눈을 밟을 때 비로소 눈이 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텐데 네. 첫눈이 내리면 첫 번째 드는 느낌이 깨끗하다는 거죠. 네, 깨끗한. 세상의 모든 것을 하얗게 덮어버리니까. 그리고 아무도 가지 않는 길에 첫 발을 내디딜 때의 기분, 이것은 누구나가 그 신선한 그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걷고 싶고 네. 또 옆에 더 좋은 사람이 있다면 그게 오래도록 기억이 되겠죠. 그 저희 어릴 때는 지금보다 눈이 훨씬 더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사실 예. 어제 저도 그 발에서 뽀드득 뽀드득 느낄 만큼의 첫눈은 아니었지만 그냥 창밖에서 눈이 이렇게 날리는 걸 보고 막 그것만으로도 흥분을 했던 어제였거든요. 근데 저희 어릴 때는 눈이 오면 뭐 무릎까지 쌓이는 건 일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요즘은 사실은 그 제설작을 원체 잘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년만큼 옛날만큼 그 많이는 안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출가했을 때는 네, 오대산에서 살았는데 네. 오대산은 눈이 많이 오기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고 한겨울이 되면 네. 마당에 눈을 쓸 수가 없어. 너무 많이 내려서. 쓸어도 또 그러면, 쌓이고 쓸어도 그래서 길을 냅니다. 이렇게. 아, 토끼가 다니는 토끼길처럼. 네네. 그래서 법당에 가는 길, 네. 또 화장실 가는 네. 길, 또 식당 가는 길, 아. 이렇게 미로처럼 길을 내서 네. 한겨울을 지낸 적이 있어서 아, 내가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네네. 오대산 사는 스님들은 네. 곰이 아니면 살 수가 없다. 곰하고 같이 산다. 한겨울에
눈이 쌓이기 시작하면 네. 외출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봄이 올 산중이라. 때까지 그 산중에서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네. 곰처럼 미련한 사람이라야 거기 산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많이 오기도 오지만 사실 예. 잘 녹지도 않죠. 예. 산중이라서. 그래도 그때 시절을 생각하면 어떠세요? 당시에는 지금보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많았고 불편한 것들이 많았던 시절임에도 네. 누구나가 지나간 시절은 네. 생각으로만 추억으로만 떠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다들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또 그립다고 얘기하지만 네. 그 시절로 돌아가라 그러면 아무도 갈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사실은 지금 이제 그 시절로 돌아가면 아무도 돌아갈 수 없어. 또는 지금에 비하면 그때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는 뭐가 부족해라는 그런 부정적인 걸 표현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기대치가 예. 이제 낮을 수밖에 없는 예. 것이 더 좋은 경험을 못했던 거예요. 주위를 돌아봐도 네. 내가 사는 모습과 거의 비슷하고 네. 또 조금 낫다고 하더라도 네. 내가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덜하던 시절이었죠. 근데 지금처럼 이게 좋은 환경과 편리함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네. 생각으로는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지만 그렇죠. 실제적으로는 돌아가기가 어렵죠. 돌아가라면. 예. 근데 그걸 지금 요즘 사람들을 욕심이라고는 할 수는 없죠. 어쨌든 뭐 환경이 훨씬 더 좋아졌고 또 비교 대상이 있어서 내가 그 예. 상대적인 박탈감을 욕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떤 변화죠. 뭐. 그렇죠. 예. 변화죠. 네.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가는 네. 그때 그때마다 다를 텐데 네. 인류의 그 희망, 꿈은 보다 편리하고 네. 보다 넉넉하고 이런 것들이 추구하고 있는 기본적 욕망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이 꾸준히 누군가에 의해서 개발되어지고 발명되어지고 그게 또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해서 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사회가 된 것이고 네. 또 앞으로의 사회는 지금의 속도보다 네. 훨씬 더 빨라진다는 것은 이구동성으로 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뭐 인공위성이 우주를 날아다니는 것을 그렇게 신기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대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노래를 좀 한 곡 듣고 스님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정승환의 너였다면 듣고 올게요. 왜 너에겐 그렇게 어려운지 애를 쓰는 나를 제대로 봐주는 게 너 하나에 이토록 아플 수 있음에 놀라곤 해. 고단했던 하루 나는 꿈을 꿔도 아파. 너였다면 어떨 것 같아. 이런 미친 날들이 내 하루가 되면 말야. 너도 나만큼 혼자 부서져 본다면 알게 될까. 가슴이 터질 듯 널 가득 채운 통증과 얼마나 너를 원하고 있는지. 내가 너라면 그냥 날 사랑할 텐데. 내 가슴은 한없이 바닥까지 나를 둘러싸는 모든 게 두려워져. 다
한 거라니 누가 그래 뒷모습만 보는 그런 사랑하는 내게 너였다면 어떨 것 같아 이런 미친 날들이 내 하루가 되면 말야 너도 나만큼 혼자 부서져 본다면 알게 될까 가슴이 터질 듯 날 가득 채운 통증과 얼마나 너를 원하고 있는지 내가 너라면 그냥 날 사랑할 텐데 이미 너는 내게 대답한 걸 알아 대답 없는 대답에 이미 다 알면서도 난 모르는 척 맴도는데 요즘 나는 어떤 줄 아니 편히 잠을 잘 수도 뭘 삼켜낼 수도 없어 널 바라보다 점점 망가져가는 날 알긴 할까 죽을 것 같아도 넌 내게 올 일 없대도 딴 곳만 보는 너란 걸 알아도 그런 너를 난 놓을 수 없을 것 같아 온마을 데이트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나 그렇듯 온마을 데이트 구독해 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온마을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자, 스님 오늘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세요? 뭐 아이들이 얘기할 때 빼빼로데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오늘이 11월 10일 이렇게 일자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고 그래서 해서 우리 빼빼로 유치원 아이들이 데이라고. 오면서 네. 빼빼로 과자를 하나씩 주더라고요. 아, 받으셨어요? 저기 사실은요, 제가 예. 저희도 그 복지관 안에 예. 방과후 아카데미 친구들이 예. 있잖아요. 오늘 저희가 오늘은 바깥에 공사 중이라서 사실은 창문을 못 열어놨는데 저희가 창문을 열어놓고 방송을 하면 방과후 아카데미 친구들이 놀러를 예. 와요. 근데 오늘 이렇게 빼빼로 데이라고 빼빼로를 주고 간 거예요. 물론 뭐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 날을 만들기는 했겠죠, 그렇죠? 그래도 이게 요즘 문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또 되게 감사할 일은요. 저희가 이게 방송국 제가 한번 들어서 자랑을 해야 될 것 예. 같아요. 이게요, 저기 한번 아, 이게 뭐냐면, 예. 뜨개질하는 네네, 예. 이게 손뜨개로 직접 이렇게 한 땀 한 땀 뜨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방송하다 보면 여기 장비들이 부딪힐까봐 소리를 좀 줄이라고 이거를 해주셨는데 이걸 누가 해주셨냐면요. 예. 저희 그 주민 동아리, 예. 주민 뜨개 동아리, 그러니까 쉼터에 저희가 주민 뜨개 동아리 분들이 쉼터에서 뜨개질도 하시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귀한 걸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감사합니다. 쉼터에서 보고 계시는 뜨개질 동아리 회원 여러분 너무 소중한 거 너무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금 전 축제 얘기를 했는데 네.
아마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부터 축제는 시작이 됐을 것입니다. 네네. 근데 형태는 이제 많이 달라졌죠. 네. 원시 시대에는 뭔가 기원하는 그 축제들이 많았죠. 네. 선앙당을 모셔놓고 선앙당 축제를 하기도 하고, 큰 나무나 큰 바위가 있는 곳이면 네. 기념일을 정해서 그곳에서 기원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하기도 하면서 이제 어떤 상징적인 날을 하게 되죠. 네네. 그러니까 정월 대보름날은 정월 보름날 하게 되고 3월 3일 날은 삼진날이라 그러고 또 네네. 5월 5일 날은 단오날이라 그러고 7월 7일은 칠성날이라 그러고 또 9월 9일은 또 풍년을 기원하는 이런 그 기념들이 있었는데 네. 이게 농경 사회에서 시작이 되어서 전해 내려오는 것들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날이 되면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뭐 음식도 만들어 먹고 놀이도 그렇죠. 하고 네.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요즘에 현대인들 특히 청소년들 중심으로 해서 네. 새로운 뭐 의미를 부여한 그렇죠. 빼빼로데이라든지 네네네. 뭐 예. 이런 굉장히 많아요. 예. 요즘 그 젊은 친구들을 보면 저희는 다 기억을 예. 못 하는데 예. 어쨌든 의미 부여라는 것은 뭔가 우리 생활 속에서 예. 무료함을 달래주고 또 함께 마음을 나누고 예. 거기에 이제 또 물질적인 매개가 있어서 뭐 떡을 나눈다든지 이런 과자를 나눈다든지 네네네. 이래 가면서 정말 이게 우리가 방송국 온마을 할 때 오늘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네. 따뜻한 네. 사람의 온기와 네. 그런 기운이 마을 전체를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본질적인 것은 아마 똑같을 거예요. 아, 그렇죠. 그 안에 핵심은 네.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기념일을 진짜 잘 챙기거든요. 뭐 만난 지 뭐 100일 기념일 네. 요즘은 100일 기념일부터 챙긴다고 해요. 뭐 100일, 200일, 300일, 1년 뭐 그 외에도 많고 그 스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예전에는 그 농경 사회라서 네. 농사를 기준으로 뭐 이렇게 그런 축제들, 마을 축제들이 이루어졌다면 요즘은 뭐 젊은 친구들은 그런 그 농경 사회는 안 맞지만 그래도 나름의 문화들을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로즈데이 해서 굉장히 무슨 데이가 많아요. 저도 다 이렇게 다 나열할 순 없지만 뭐 늘 매스컴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세대별로 이렇게 예. 그 분기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나이에 있는 사람들은 예. 뭐 5월 단오라든지 네. 이런 행사가 더 익숙해지고 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지금 말씀하신 뭐 화이트데이나 뭐 빼빼로데이나 뭐 무슨 데이 이런데 저희들은 기억하려도 기억을 잘 못해서 네네. 그거 챙기라 그러면 아마 낙제점일 텐데 요즘 중년에 이르는 분들도 아마 이런 문화가 익숙해질 거예요. 그래서 네네. 기념일 잘 못 챙기면 구박받고 그런 집들이 뭐, 왕왕 있는 것 같아요. 뭐 네. 집에서 쫓겨날 위험도 있는데 잘 아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뭐 출간하신 스님께서도 그래도 나름 기억하고 잘 잊지 않는 나름의 특별한 기념일이 있으실까요? 이제 뭐 사람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네. 이제 스님들은 좀 특별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라서 네네. 이제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도라고 하는 것은 네. 어떤 드러난 현상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네. 그 현상 이면에 감춰져 있는 본질적인 것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뭐 자잘한 일을 하는 것을 대부분 좀 꺼려하거나 또 하면은 흉보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네. 뭐 그런 것들을 정해놓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다만 이제 사람들의 친숙함이라든지 마음을 좀 연결해 주는 데 있어서는 네. 서로 찾아뵙고 선물 드리고 이런 것들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그렇게 이제 장려하지는 않았지만 근래에는 네. 어른들에게도 이제 생신이면 네.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네네. 또 후배들에게도 네. 이제 그런 특별한 날은 축하해줄 일이나 축하해주고 뭐 네. 요 정도는 하고 있지만 네. 그렇게 뭐
널리 알려서 하는 일들은 저희들이 익숙치 않아서 잘 못 챙기고 있습니다. 아침에 빼빼로 데이라고 그 유치원 애기들한테서 빼빼로 과자 요즘은 뭐 그 상표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냥 저희는 그냥 얘기를 할게요. 그 받으셨을 때 기분은 어떠세요? 상큼하고 좋죠. 그래서 저도 이제 바로 유치원이 같이 있어서 네네. 아침이면 이제 아이들 등원하는 거를 마주하는 때가 덜어 있거든요. 네네. 그럴 때마다 그냥 인사하는 것보다 작은 선물, 사탕이라든지 과자라든지 이런 것을 주머니 넣었다가 네. 그것을 전하면서 하면 네. 10배는 더 쉽게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아, 그런 이 문화가 그 시대가 변하면서 뭐 문화들도 이렇게 사실은 좀 변해가는 것 예. 같아요. 아까 저희 그 첫눈 얘기했었잖아요, 스님. 네. 그 저희 때는 뭐 그런 그 놀이 문화도 이런 그 축제나 기념일 문화도 이렇게 달라졌지만 놀이 문화 같은 것도 굉장히 달라진 것 같아요. 저희 눈 오면 사실은 그 동네 언덕진 데 가서 저는 비료푸대 같은 것 이렇게 타고 썰매 타고 놀았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사실 뭐 눈썰매장이 있고 또 스키장이 있으니까 그렇게들 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변화인데 저는 끼인 세대 같아요. 요즘 아이들과 저희 부모님 세대의 사이에 저는 이제 그 끼인 세대 같은데 스님이 그 출가하시기 전에 유년 시절에는 어떤 놀이 그 눈이 오면 뭐 눈사람 만들기 눈싸움은 뭐 다 하는 거지만 다른 어떤 놀이를 하셨어요? 고장과 이제 연령대별로 네. 기억하는 것이 좀 다를 텐데 네. 저는 시골에 살았고 네. 그래서 이제 유년기에 아주 어렸을 때는 할 수 있는 일들이 마당에서 노는 일이니까 눈사람 만들고 네. 조금 크면은 이제 눈송이 묻혀서 던지는 네, 눈싸움하고 네. 그리고 조금 또 큰 애들은 그 대부분 이제 산소라 이렇게 그 잘 잔디가 네. 심어져 있는 곳들이 이제 조금 집하고는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조금 큰 아이들은 네. 이제 거기 가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비료포대 같은 것을 썰매 깔고 타기. 썰매 타기를 하고 그러는데 네. 그보다 조금 더 이제 나이가 들면 하는 것이 네. 토끼잡이 같은 것을 가는 거예요. 이제 아, 눈이 오면 예. 토끼잡이. 시골에서는 이제 네. 그 토끼 사냥들을 가는데 아, 왜냐하면 네. 눈이 쌓이면 네. 토끼가 잘 뛰지를 못하고 눈에 빠져서 아, 그때를 네. 기다렸다가 네. 막 아이들이 이제 토끼가 있을 만한 곳에 가서 토끼 네. 몰이를 하면 한 곳으로 몰면 토끼가 네. 빠르면서 뒷다리가 길기 때문에 오르막. 올려 또 오르막을 잘 올라가거든요. 네네. 내리막은 다리가 짧기 때문에 잘 못 가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쫓아갈 수가 없는데 네. 눈이 쌓이면 네. 그게 잘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기다려서 조금 큰 아이들은 네. 토끼 잡으러 이렇게 가는 걸 따라가 다녀본 적이 있었는데 하루 종일 산에서 뛰어야 될 것 같아요. 토끼를 잡으려면. 뭐, 아무리 뭐 눈에 빠져서 토끼가 못 한다 그래도 산에서 사는 아이인데. 그게 생동감이 있고 또 네. 경쟁이 있고 네. 또 만약에 잡게 되면 또 칭찬받는 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신나게 네. 뭐 배고픈 줄도 모르고 이렇게 뛰어다니던 기억이 있고 근데 산골에서는 아마 한두 번씩은 다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저희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나 외할머니가 와서 저희가 막 그 들판을 뛰어노르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은 배고픈 것도 모르냐 추운 것도 모르냐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근데 사실 그때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노느라고 추운 것도 잊어버리고 배고픈 것도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예.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네. 특히 뭐 10살 전후로 하면 육체적으로 막 성장하는 때라서 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힘이 나고 네.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 즐거운 일을 하면 네. 피곤한 줄도 모르고 네. 거기에 아주 흠뻑 빠져서 네.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뛰어다니죠. 아, 참 그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문화도 놀이도 뭐 다양하게 변천하는 것 같아요.
자, 노래 듣고 온마을 데이트 이어갈게요. 거미의 동백아가씨 들려드리고 올게요.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의 겨우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아가씨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동백 꽃잎에 새겨진 사연 말 못한 그 사연을 가슴에 안고 오늘도 기다리는 동백아가씨 가시님은 그 언제 그 어느 날에 외로운 동백꽃 자,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를 부르의 명곡이라는 그 프로그램, TV 프로그램에서 거미라는 가수가 리메이크한 동백아가씨였어요. 같은 노래 다른 느낌 이런 거죠. 저희가 잠깐 노래 듣는 동안 우리 스님께서
동백아가씨가 동백아가씨 같지 않다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한참 웃었어요. 이게 음악이나 예술 분야에서도 이제 세대 차이가 네. 나는 것 같은데 네, 이미자 씨의 동백아가씨를 옛날 어른들이 들으면 네, 다 이제 뭉클해지고 또 네, 눈물이 나고 애절함, 네, 간절함, 그리움 뭐 이런 것들이 그 노래에 깔려 있는데 네, 또 거미가 부른 것을 들으면 네. 젊은 사람들의 처절함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어른들이 들으면 왜 저렇게 소리를 질러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보면.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이 동백아가씨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어제 노래를 선곡하면서 동백아가씨,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는 동백아가씨를 제가 들었는데 밤에 제가 이걸 밤에 들었는데 너무 마음이 자꾸 이렇게 내려간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낮 시간에 혹시라도 또 너무 또 그 정서가 너무 감정이 격해질까봐 제가 그러는 중에 이 노래가 또 좋은 저희 세대에는 또 이것도 괜찮겠다 해서 선곡을 했는데 어떠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제목만 듣고는 네.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를 듣는구나 네, 그랬었는데 네, 네. 흘러나오는 가사는 같은데 그렇죠. 네. 곡은 달라서 느낌이 달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자, 이번 주에 저희 댓글 달아주신 분 추첨을 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전해받았어요. 이번 주 온마을 방송국, 이번에는 댓글 왕이시네요. 댓글 왕. 댓글 왕이신 이준규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준규님께서는 오희 원주 대리점에서 협찬해주신 원두커피 선물 세트 드리고요. 온마을 방송국의 사랑과 관심 댓글로 표현해 주셔서 아주 감사하다고 저희 스태프들이 전해달라고 이렇게 메모해 줬어요. 이준규 회장님은 작은 네. 천사 네, 맞습니다. 모임의 네. 회장을 맡고 계신 분인 네.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작은 천사 모임뿐만 아니라 네. 또 명륜이동의 네. 여러 가지 봉사활동, 네. 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이고 네. 며칠 전 소식에는 개소식. 카페 개소식이 있었다 그런데 네네. 저도 방송 끝나고 한번 가볼 그날은 다른 일정 때문에 못 갔는데 우리 지역 사회에서 굉장히 그 봉사왕이라고 할 만큼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매달 셋째 주에 칭찬 릴레이를 하는데요. 칭찬 릴레이 주인공이기도 하셨어요. 네, 정말 와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분이야말로 칭찬받아 마땅한 분이시더라고요. 저희가 빨리 초대를 못한 게 죄송스러울 만큼 정말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시간 얘기 하는 거 아니었나요 아까? 시간요? 네. 뭐 이런저런 이제 이어서 제가 저희가 이렇게 노래를 저희는 지금 이렇게 뭐 유튜브나 아니면 이렇게 노래를 들어요. 그리고 그 승용차 요즘 새로 나오는 승용차에는 CD 플레이어도 장착되어 있지 않다고 해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제가 중학교 때는 그 조그마한 미니 카세트 마이마이라고 그걸 하나 사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부모님께서 어떻게 하나 사주시면 그걸 정말 보물단지처럼 듣고 다니면서 테이프가 정말 늘어날 정도로 노래를 듣곤 했었거든요. 여기서도 그 세대 차이가 나는 건데 저희들 세대나 그 위에 세대는 이제 추금기라고 있었어요. 그는 이제 요즘 LP판이라고 하는 것인데 넓은 그 판이 있어서 그리고 그 판이 있어도 그 판을 들을 수 있는 기계가 없으면 소용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 기계는 공공기관이나 아주 잘 사는 집 아니면 들을 수가 없었고 주로 어디서 들었느냐면 소리사가 있습니다. 이제 그 LP판을 파는 소리사들이 있는데 그 소리사는 하루 종일 그걸 틀어놔요. 그러면 우리가 듣지 못하던 소리사 그 무슨 소리다 해서 그 웬만한 이제 큰 동네 가면 하나씩 있어서 그곳에서
하루 종일 노래를 틀어줍니다. 그럼 지나가다 들으면 자기가 마음에 와닿는 곡 있으면 그걸 배우기 위해서 또 서서 네. 몰래 숨어서 뭐 몇 번씩 되풀이 듣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데 네네. 그게 좀 이제 지나가고 나면 이제 테이프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마이마이 같은 네네네네. 것이 있었는데 네. 이제 승용차에 카세트 테이프 장착이 들어가는 되고. 게 돼 있었고 네. 또 그걸 트는 큰 그 녹음기가 다 있었죠. 네네. 이제 그러던 시절이고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요즘 신차에는 CD가 들어가는 것도 없더라고요. 보면. 네. 예. CD 플레이어도 없고 예. 그냥 뭐 휴대폰이나 이런 걸로 블루투스로 이용해서 듣거나 또는 뭐 USB에 담아가지고 듣거나 이렇게 돼서 아 이런 것들도 이게 문화에 따라서 이런 것도 차량에 흐름이죠. 되는 세월의 것도 흐름. 다르는구나 이런 것들이 생각나요. 지금 그 소리사 말씀하시니까 제가 중학교 때는 그 마이마이를 갖고 싶어서 참 부모님을 애타게 쫄랐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냥 부모님이 아무 말 안 했는데 턱 사주시지는 않잖아요. 근데 정말 한동안 그걸 갖고 싶어서 심부름이며 뭐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그러니까 조그마한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집에 전축이라는 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 근데 그 전축을 시골에 살으니까 저희 집에 전축이 있으니까 그걸 안방에 처음에는 놨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마루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들으라고 예. 한 거죠. 예, 마루에 있고 스피커가 처마 밑에 달려 있고 그래서 동네 분들이 지나다니면서 그 노래를 들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시골에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기억할지 모르는데 라디오가 이제 집집마다 없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동네의 어떤 사업가가 네. 라디오를 송출하는 기기를 해놓고 네. 전선으로 이제 집집마다 연결해서 집집마다 스피커를 하나씩 달아줬습니다. 그래서 그 네. 스피커를 네. 집에서 켜고 끄는 장치가 되어 있고 네. 그 라디오를 송출하는 방송하는 곳에서 네. 이제 전축도 틀어주고 라디오를 이렇게 해주고 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쌀 한 말씩 이렇게 그 사용료를 내기도 하고 사용료도 예. 냈었어요? 아니 그걸 들으면 그 운영하는 사람이 또 수익이 돼야 되니까 출연료처럼. 예, 예. 그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마 그걸 본 일이 없어서 네. 어떤 형식으로 되는지 모르는데 지금 네. 유선으로 해가지고 네. 스피커를 집집마다 달아줬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 시대까지는 못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 그 전축이라는 게 있었던 거, 그다음에 이렇게 LP판에 이렇게 노래를 틀었던 것만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이런 뭐 시대의 변화에 뭐 놀이면 놀이, 문화 그 축제면 축제 또는 음악까지도 참 많은 것들이 변화가 네. 여러 곳에서 있는 것 그런 같아요. 것을 보면서 네. 우리는 흐름 속에서 네. 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사람들이 조금 착각을 하는 것이 네. 해가 뜨고 지는 것은 알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그 흐름을 타고 간다는 것은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나간 시절을 과거라고 하고 네. 머무르고 있는 것을 현재라고 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시간을 미래라고 하는데 네. 이 시점을 딱 끊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라는 시간을 지금 우리가 설명을 하면서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네. 그냥 말로 설명을 할 뿐이고 미래도 마찬가지고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형태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현재에 머무른다고 하는데 네. 현재라고 내가 말을 하는 순간 이미 이것은 과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라는 것이 사실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설명은 현재라고 하지만 네. 이미 현재를 설명하는 순간 흘러간 과거가 돼버리니까. 그것은 네. 물이 흘러가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딱 그 물이 흘러가는 점을 찍는다 하면 찍는 순간 이미 시점이 그렇죠. 틀려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금강경이라는 불교 경전에서는 네. 과거심 불가득,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가 없고 현재심 불가득,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가 없고 미래심 불가득, 미래심도 얻을 수가 없는 거. 우리가 그렇게
규정을 했을 뿐이지 네. 사실로서는 여기가 딱 12시 정각이다라고 딱 할 수 없는.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과거시. 속에서 우리도 똑같이 물이 흘러가듯이 흘러가고 나무가 성장하듯이 우리 매일매일 변화해 가는데 변화 속에 우리는 그냥 우리도 그 흐름을 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늙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어느 순간에 아이쿠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이래서 슬퍼하기도 하고 하는데 잘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는 마치 스키를 타듯이 눈 위에 스키를 타듯이 아니면 파도 위에 파도 타기를 하듯이 세월이라는 위를 우리가 이렇게 타고 가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순간순간이 새로움을 자기가 만끽하면서 네. 인생을 좀 즐겁고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그냥 우리는 그냥 시간의 흐름에 묻혀 따라서 흘러가는.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유해준의 왜 이리 난 네가 보고 싶을까? 보고 싶은지네요. 보고 싶은지. 왜 그렇게 난 나를 그립게 하니 왜 이렇게 난 네가 보고 싶은지 참 약속한 사람 곁을 떠나간 사람 늘 그리운 나의 사랑 가슴이 세상이 멈춰버린 듯해서 마지막이라 말하던 너의 모습 바라보면서 아직 못다한 말이 너무나도 많은데 사랑한 그 추억에 서러워 내 눈물만 왜 그렇게 넌 나를 그립게 하니 왜 이렇게 난 네가 보고 싶은지 참 약속한 사람 곁을 떠나간 사람 내 그리운 나의 사랑 시간이 세월이 지나고 또 지나면 그때 추억이 너의 모습이 잊혀질 줄 알아서 사랑이 잊혀진다고 모두 거짓말이야 언제나 너와의 모든 것이 선명한 건 사랑한다고 한번 말을 해볼까 너 좋아한다고 마음 고백해볼까 나를 웃게 한 사람 나를 울게 한 사람 내 가슴은 오직 그대 사랑이 어긋나 가슴이 아프나 죽도록 아파 눈물이 흐른다 널 향한 마음을 멈출 수 없는 나 끝없이 헤매고 헤맨다 왜 그렇게 넌 나를 그립게 하니 왜 이렇게 난 네가 보고 싶은지 참 약속한 사람 곁을 떠나간 사람 늘 그리운 나의 사랑 늘 보고픈 나의 사랑
네, 유해준의 왜 이리 난 네가 보고 싶은지였어요. 여기는 온마을 라디오 온마을 데이트입니다. 오늘은 이런저런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스님 보시기에 요즘 문화 있죠. 요즘 문화 이런 건 좀 좋다. 또는 이건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거가 있으실까요? 나이가 이제 들다 보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노인이 중심이고 네. 이제 청소년 예전에는 교회든 사찰이든 불교 학생이라는 게 있어서 네네. 중고등학생들을 이제 많이 만나서 음. 대화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도통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 만나는 아이들은 유치원생들 뿐이라서 근데 이제 부모님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네. 내가 낳은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 있는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 네. 아까 어떤 아빠가 얘기하는데 그 6살인가 되는 아이에게 네. 좀 이제 행동이 자유분방하니까 훈육 차원에서 좀 엄하게 잔소리도 하고 그랬더니 네. 그 딸아이가 딱 하는 말이 네. 아저씨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제 아빠 안 한다고. 아빠 안 한다. 예, 아저씨라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충격. 멍해진 거예요. 예, 보면 충격이에요. 어디서 저런 생각이 나왔고 어디서 저런 말을 배웠을까 이렇게 이제 의미인데 문화가 이렇게 이제 틀린 거예요. 옛날에 같으면 아이가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님에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이미 이제 시대가 이제 완전히 변해서 네. 그 아이들의 생각을 참 엿보기가 어려운데 지금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상상력이 풍부하고 또 자유분방한 아이들의 생각을 네. 요즘 이제 학교에 너무 묶어두고 또 음. 입시라고 하는 그 틀 안에, 장벽이 너무 네. 커서 아이들이 특히 청소년들이 마음껏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펼치고 또 좋아하는 것을 정말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이 없어진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요즘 도통 알 수가 없어요. 요즘 아이들이 조금 많이 알 수가 없어요. 선생님은 아이들 지금 저희들- 키워서 예. 조금은 엿볼 수가 있을 텐데. 저도 사실은 뭐 아이들이랑 늘 같이 있지만 가끔씩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인데도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는 제가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럴 때가 있어요. 같이 늘 있어도. 자, 온마을 데이트는요. 안경백화점에서 안경교환권, 평창 한우마을 봉화산점에서 사골곰탕, 무실동 법조사거리 한우곱창 전문점, 진땡이 곱창 막창에서 식사권, 하늘향기 꽃집에서 화분교환권, 홍루이젠에서 샌드위치, 카페서니에서 음료 또는 쿠키 교환권, 명륜이동 유한약국에서 파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교환권, 소박서길 백호 세탁소에서 주 2회 이불 세탁권, 피자에서 피자 교환권, 오이 원주 대리점에서 핸드드립 커피, 빨간고래에서 브런치 교환권, 당구동 땡큐 닭갈비에서 식사 교환권을 협찬해 주셨고요. 온마을 노래자랑 심사위원 신복희 가수님께서도 예쁜 쌀떡도 협찬해 주셨어요. 자, 오늘은 뭐 시대별로 문화나 뭐 놀이에 대한 변화, 변천사 이런 것들을 현각스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 문화는 뭐 맞다 틀리다 이렇게 정의 내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그냥 시대의 흐름, 예. 그냥 문화는 시대의 흐름 속에 나는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했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온마을 데이트는요 칭찬 릴레이 시간이에요. 어떤 칭찬 주인공이 나오실지 기대 많이 되시죠? 그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해놓으시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마지막 곡으로 임주리의 분홍 립스틱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고요. 다음 주에 더 달달한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여기는 온마을 라디오 온마을 데이트고요. 저는 여러분의 달달한 그녀 정원옥이었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매일매일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립스틱 짙게 바르고 사랑이란 길지가 않더라 영원하지도 않더라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고 마는 나팔꽃보다 짧은 사랑아 속절없는 사랑아 마지막 선물 잊어주리라 립스틱 짙게 바르고 별이 치고 이 밤도 가고 나면 내 정녕 당신을 잊어주리라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고 마는 나팔꽃보다 짧은 사랑아 속절없는 사랑아 마지막 선물 잊어주리라 립스틱 짙게 바르고 별이 치고 이 밤도 가고 나면 내 정녕 당신을 잊어주리라 별이 치고 이 밤도 가고 나면 내 정녕 당신을 잊어주리